그 이후의 일들이 저는 더 안타까운 거죠. 그 이후에 어떤 민주당 정치인들의 세태가 이제는 호남을 좀 더 경제적으로도 더 이렇게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떤 게 정부 의존적인 그런 정책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화일로를 걷게 된 거죠. 악순환으로 가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지난 대선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띄웠던 복합 쇼핑 단지 그렇죠. 네. 그 건립 어떤 네, 공약을 네. 냈을 때 네, 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렇게 네, 네. 미친 듯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저를 이제 분노하게 만들었던 한 지점이었었고 제가 서울로 대학을 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때쯤 해서 이제 아버님이 많이 아프시면서 광주를 굉장히 자주 갔습니다. 거의 이제 살다시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서울에서는 주말에 사실 뭐 할 일이 별로 없으면 그냥 쇼핑몰 같은 데 가서 뭐 어디 아니면은 그런 큰 건물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시간 때우다 오기도 하잖아요. 재밌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뭐 그렇게 하는 문화가 이렇게 있는데 광주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코스트코라든가 이케아라든가 이런 거는 국내에 없는 어떤 쇼핑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신기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당연히 있겠지 봤는데 그런 거가 전혀 없었는데 문제는 이재명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때 화성에 정용진 지금 신세계 부회장이 이렇게 복합 쇼핑몰 건립한다고 했을 때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했죠. 그런데 광주에 짓는다고 할 때는 반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도대체 뭔가 이 사람들은 호남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길 원하는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고 그래서 왜 반대하는 것 같으세요? 민주당 정치인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렇게 남아있길 지금 현 상태로 남아있길 원하는 거죠. 남아있길 원하는 거고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고 그리고 새로운 뜻이 있는 그런 사람들 자기 사업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은 다 출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부 의존적인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남게 되고 그런 의도도 저는 조금 있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낙후된 상태로 남아 있어야지 계속 그렇죠. 정부의 의지를 하게 되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되니까요. 이거 굉장히 뭐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만은 그런 의도가 없다면은 어떻게 다른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고향에 뭐 이제 스타필드부터 해서 뭐 이케아부터 해서 하면은 막 자기 막 식수하러 가요. 막 삽 뜨는 사진 막 이런 거 찍으러 가요. 그러면서 왜 광주는 광역시인데 굉장히 상징적인 대도시인데 왜 거기만은 그렇게 반대하지?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해요. 대부분 뭐 소상공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그럼 고향에는 소상공인 없어요? 화성에는 소상공인 없어요? 거기서는 왜 반대 안 하죠? 오히려 그런 거를 지어야 그 지역의 소상공인도 같이 살거든요. 그거는 경제학적으로 경영학적으로 지금 입증이 된 자료입니다. 주변 상권까지 같이 살아나요. 근데 왜 하필 광주만 그래야 되냐고요. 정치적으로 반대 많이 할 수 있죠. 소상공인이 특히 더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과 엮여서 더 시위도 세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풀어주는 게 정치인의 역할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직장도 좀 많이 생기고 투자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하면 좋은 건데 그걸 왜 안 하냐고요. 저는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방금 그거 호남이 그 전라도가 그 자세로 그 모습으로 남아있길 그러면서 자기만을 항상 찍어주길 어떤 분들이 이걸 뭐 가두리 어식장, 뭐 가두리 양식장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시던데 뭐가 됐건 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미국 경제학자 중에 네. 후버 인스티튜션 그 스탠포드에서 네. 활동하는 토마스 소웰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미국에서도 마이너리티 그 소수 인종 정치 지도자들이 네. 겉으로는 자기 인종의 어떤 복지와 네. 또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네. 절대로 그 자기가 대변하는 집단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걸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정치 지도자들이다.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한국 문제만이 아니고 그 미국에서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 약자들 또는 자기 집단 사람들에게 계속 대변하는 것처럼 쇼를 하고 메시지를 내야지 자기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치
탄압받는 어떤 마이너리티 사람들이 경제적인 낙후라든지 어떤 생활적인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면 네네. 자기들의 역할도 사라지고 존재 의미도 그렇죠. 없어지다 존재 의미 보니까 없어지고 투표도 성향이 달라지게 성향이 되는. 달라지게 네. 되고 그때 어떤 뭐 네. 누구죠? 문재인 정부 사람 중에 음. 사람들이 집사람 보수화된다 이런 말 하게 되죠. 김수현 정책실장인데 그 책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집을 사면 보수화가 된다. 집을 잘 보수화. 그러니 어떤 집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사유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떠돌이하게 그렇죠. 만드는 거죠. 그렇죠. 정말 저는 악랄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어떻게 보면 잠깐이었긴 했지만 정치 일선에 뛰어든 계기 중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 얘네들은 정말 악랄하다. 당신의 삶이 그리고 당신의 어떤 상황이 나아지길 원하지 않는다.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국민이 알고 정말 문재인도 한때 지지율이 80%를 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랬는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뒤집어진 계기 자체가 어떤 그런 민주당 좌파의 어떤 그런 실체를 알게 되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